것이 반일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얘기 있잖아요. 그 이해찬이라는 양반이 일식집에 가가지고 사케 얘기 나오니까 사케가 아니고 한국 정종이었다. 아니 정종이 한국에서 할 때는 정종이고 일본 가면 사케예요. 일본식 하면 니혼슈이라죠. 니혼슈 일본주란 말이에요. 정종이 원래 일본주입니다. 그걸 백화수복이라 해서 정종이 아니고 백화수복이라 해서 사케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일본식 일식 식당에 가면 어디서 나온 것이든 그건 사케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사케는 아니고 한국산을 마셨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민족 감정에 호소해 가지고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가니까 뒤에 가가지고 혹시나 일본을 향해 이거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탈출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거 뭐 전혀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일본에서 먼저 세계의 세 가지의 그 수출 금지를 했잖아요. 규제를 했잖아요. 금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걸 파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인가? 그렇죠? 그 불화수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불화수소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납품업체에서도 이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막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그때에 탄력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강화를 하면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예 그런 거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서는 그걸 가지고서 일본을 탓하고, 일본이 수출하려 해도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은 그거 수출 금지 규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해놓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정당이 그 당시에 환경단체를 앞세워가지고 그렇죠.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없도록 해놓고서 이제 와서 지금 정부가 외교 참사로 벌어진 일을 기업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능한 사실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는 무능 정도가 아니라 조국 씨의 뻔뻔함도 그렇지만 이게 앞뒤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들에 대해서 적폐로 몰아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다 처벌을 하는 그 잣대를 그대로 이쪽에 적용을 하면 아마 교도소를 몇 개는 더 지어야 돼요. 근데 왜 법이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서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처벌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부부야말로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상당 부분은 경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으로 하는데 처벌할 때는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경제 공동체로 해서 처벌을 싸잡아서 그냥 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본인의 죄가 없으니까, 본인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명백하지 않느냐, 이거 참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뭔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을 아니 좀 더 명확해지고 의혹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임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혐의를 딱 덮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장관으로서 영이 설 텐데 뭐 그렇게 서둘러서 9월 9일날 했을까. 그래서 나는 요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948년에 9월 9일날 북한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이 바로 9월 9일인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혹시 날짜를 맞춰가지고 서둘러 임명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역사의 우연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묘하게 우연이 여기에만 늘 나타나네. 모든 일들이 왜 가다가 딱 서면 조국, 가다가 딱 서면 우연히 또 조국.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표창장도 그렇고 왜 다 그러면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조국의 아들의 저 서울대 뭐 공법센터인가요? 거기도 상장이 다르잖아. 상장이 그게 증명서가 왜 거기만 가면 딱 달라지냐. 그런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래 모든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조국 씨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태까지 허상을 쫓던 젊은이들이 진보의 민낯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네.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정의를 말하고 양심을 말하던 저자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가슴으로 절절하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조국이 마지막 남은 조국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 지금 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국 씨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산호맹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산호맹 사태를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산호맹의 공식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한 집단이 한국의 문명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히틀러의 나치입니다. 나치 히틀러가 이끌었던 그 정당의 공식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동맹입니다. 너무나 유사하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와가지고 히틀러의 사진을 봤어요. 히틀러의 사진을 보고 조국의 사진을 보니까 수면만 닮은 영락없는이 들어다. 야, 저 양반이 저기 히틀러를 보다 보니까 히틀러를 닮아가는가. 그런데 묘하게도 히틀러가 득세하던 시기하고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비슷해 가는 건 아니냐. 히틀러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인 국가라고 하는 독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히틀러의 나치에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미지를 더 세우고 프레임에 씌우다가 보면 아까 젊은이들이 뭐 우파, 보수 이런 거를 왠지 좀 서먹하면서 말 못하는 것처럼 대학 교수들조차도 자신이 보수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쯤에서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던 자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네. 얼마나 위중적인가를 명백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 내가 이제 뭐 특정 집단을 뭐 하지만은 비리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번에도 또 조국을 옹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조국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의 공지영 소설가라든지 이해수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내가 유시민 딱 보고 있는데 유시민이라니까 나 유시민 떠오르죠. 유시민 이사장이 왜 하필 그때 전화를 하냐. 에? 동양대 왜 하필은 그때 전화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왜 하필 그때 김두관 지사도 또 그때 이어서 전화하고 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왜 하필 그때 전화해요. 이게 우연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비리에 공범, 비리에 참여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거를 흐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이 인지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세계관이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킬링 필드의 주역들은 누구냐? 10대였어요.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이 공산 집단이 캄보디아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때에 완전히 세계관이 정착되지 않은 10대 젊은이들을 선동을 해서 이들이 죽창을 들고 또는 낫을 들고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 스승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킬링필드입니다. 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선동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권을 최소한도 성년 이상이 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정치 집단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선거 연령을 자꾸 늦추려고 이거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도 모자라서 18세 어떤 건 뭐 이러다가 뭐 초등학교만 뭐 다니면은 선거권 날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하고 부모는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맞는데 공부를 늙어가서 공부를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저기 지금 대학원을 또 한 개 등록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환갑을 지나고 대학원 다니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공부할 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이라도 공부에 전념하도록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맞지. 그걸 선거권을 당기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유권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들의 집단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이 정치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의 안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캄보디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뒤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문화대혁명이 있습니다. 강청에 의해서 중국의 사태를 몰고 갔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홍위병들이 뭐예요? 10대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완장을 차고서 다니면서 그 당시에 비림 비공, 그러니까 인표도 막고 공자도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 있는 높은 동굴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
불상을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비석을 깨버렸어요.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똑같이 스승들을 멱살을 잡고 자아 비판을 시키고 자기 부모를 끌어다가 자기 부모를 고발해서 결국에는 인민재판에 해고하고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것이 문화대혁명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중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혁명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최소한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관된 생각입니다. 이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예요. 명백히. 그러면 캄보디아와 같은 사태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태가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부정한 세력들의 공산주의. 이자들이 세계의 전면에 나타난 것이 1917년 2월 혁명입니다. 1917년 2월로부터 100년이 딱 지나가지고 2017년 2월에 뭐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겁박을 했어요. 하야해라. 자진하야해라. 2월달 넘기지 마라. 이자들이 미친자들 아닙니까? 정당한 죄를 밝히기도 전에 유머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 했는데 나쁜 세력, 나쁜 선례는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 탄핵의 사유로 들었던 것들이 도대체 진실로 드러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만으로도 처단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대부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명백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지 못한다면 나쁜 선례가 선례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무슨 선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전공하고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한 사람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도 정의를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이 이럴 때야말로 자신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참지 못해서 나서는 우리들에게 극우 세력이라고 뭐 일부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저들은 누구냐 도대체. 사실 어제 테러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테러죠. 그 서명을 받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때를 지어 다니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나는 여론을 조사하는 여론 조작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만들어진 여론에 기대어 가지고서 멋대로 정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맡겠느냐. 그래도 아직은 정의감이 살아있는 청년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청년들은 지금 입 닫고 있는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일부 대학에서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아직도 청년들에게 정의감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교육자가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 선동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선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표방하던 그들이 하던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교육감에 출마해서도 나는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 그거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없다. 그런데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거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듣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탄핵 사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한국표를 나열하더니 다 혐의가 없고 무죄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 그걸로 이제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 수호의 의지 자체도 없고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공산주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여기 많은 학부모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그 앨리스 데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만 딱 파괴하면 완전히 그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그 첫째가 가정, 교회, 국가. 그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 가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부모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또 신청하시는 많은 학부모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부모에 대한 말씀